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오늘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 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유튜브 컨텐츠. 예, 2021년 브이노믹스 시대 외식 창업 시장 예측. 예, 사실 뭐 늘 2020년은 코로나로 뒤덮인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이 570만 이런 이 창업 시장뿐만 아니라 70만 외식업 사업자들, 그리고 앞으로 외식 창업의 꿈을 꾸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무슨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과연 먹자 사업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한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 걸까? 뭐 이런 거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올해는 그렇다 치고 야, 내년 2021년 소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사이트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내년 2021년 지금 그 최근에 이 트렌드에서 발표된 브이노믹스 시대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과연 2021년 소띠의 이런 외식 관련 프랜차이즈 시장, 그리고 외식 창업 시장, 지금의 현주소와 앞으로 2021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 최근의 상황과 내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얘기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는 김상훈이고요. 저에 대한 이 컨텐츠는 창업통 TV와 이 네이버 블로그 창업통 보시면 아마 저에 대한 창업 컨텐츠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컨텐츠는 1탄과 2탄, 예, 두 가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1탄에서는 최근에 이 한국 창업 시장,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장에 지금 2020년 코로나가 핥히고 간 이 시장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이 부분, 그리고 2탄에서는 내년 2021년 이 소띠의 트렌드로, 예,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10월 말 이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10가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2021년 과연 어떻게 이 시장이 움직이고 재편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탄, 이 한국 외식 시장 과연 어디로 가는가? 사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아주 궁금할 수밖에 없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그 옛날 80년대 이 송골매가 얘기했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아까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야, 과연 이 세상만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고민하는 이런 창업자, 창업 예정자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외식 시장에 대한 최근 이 2020년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벌어질 2021년에 한국 외식 시장의 이슈 키워드 11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야, 이슈 키워드 참 정말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 한 해였는데요. 2020년은 첫 번째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야, 코로나 시대인데, 야, 우리는 그냥 흔히 포스트 코로나가 올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야, 내년 2021년도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한 해일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진, 어떻게 보면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트렌드가 더 중요해지는 한 해가 아니겠는가. 창업자들도 이 코로나 변수를 배제하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비즈니스 로드맵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런 개념에서 전체적인 이 로드맵을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외식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코로나가 주는, 저는 어떻게 보면 명암, 물론 어두운 면이 많다고 보여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코로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급 과잉 구조조정.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 외식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는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음식점이 70만. 제가 이 업계 시장 조사를 하는 시점이 제가 92년부터 이 업계 시장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음식점 36만 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야, 할 것 없으면 음식점 하면 돼. 그래, 먹자나 하지 뭐. 음식점이나 하지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90년대 터널을 지나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 그리고 2010년, 그리고 2020년, 그것도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 창업시장에, 특히 외식 관련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공급 과잉이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구조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상권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홍대에 나갔더니, 야, 홍대 메인 A 플러스 입지에, 야, 1층에 한 20평 정도, 평소에 권리금만 4억 정도 했던 가게가 무권리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엄청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IMF 시대의 또 다른 자화상인 부동산 반값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물주 외 건물주가 많이 출현하기도 했던 1997년 말, IMF하고는 좀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내년 2021년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런 창업자들의 이런 폐업, 요즘 창업시장이 아니라 폐업시장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폐업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100만 명 창업, 한 70만, 80만 폐업 이랬는데요. 아마 2020년 말 데이터 기준으로는 아마 100만 명이 넘는 폐업자가 집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창업시장의 최근의 이슈가 이런 나홀로 고객과 나홀로 창업, 즉 1인 고객, 1인 창업, 어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에서도 떼거지로 몰려가서 먹는 회식 수요를 타깃으로 하는 외식시장, 코로나 때문에 무지 힘들어졌죠. 오히려 혼자 와서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이들 나홀로 고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열심히 우리 가게 홍보해 주면서 나홀로 1인 고객들을 깜보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고,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요즘 인건비, 임대료라는 고정 비용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남은 게 없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의 나홀로 창업.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에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은 30년 동안 저성장 트랙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지속적으로 저성장 트랙으로 이미 들어선 지 오래다라고 진단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업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1인 고객 그리고 나홀로 어떤 싱글턴 뭐 이런 개념의 이 나홀로 창업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은 가게 내공 있는 이런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저는 양극화가 내년에도 첨예화될 수 있다. 양극화의 시발점, 어떻게 보면 양극화에 불을 당기는 쪽은 우리나라 창업자들은 돈이 없지만 외국의 한국 시장을 미끼 삼아서 막대한 펀드를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한국의 외식 시장을 사냥터 삼아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이를테면 이 사모펀드 시장이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식 프랜차이즈의 최초 브랜드였던 놀부 같은 브랜드도 지금은 JP모건의 같은 기업인 모건 스탠리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돼 있죠. 모건 스탠리가 운영하는 놀부. 이런 시장은 뭐 최근에 명륜진사갈비 같은 이런 브랜드도 어떤 사모펀드의 힘을 얻어서 최근에 1브랜드, 2브랜드 돈가스집 열어서 막대한 마케팅 폭탄을 터뜨리면서 또 영토 확장을 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 동시에 이런 언택트와 온택트, 저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돈 되는 쪽은
비대면뿐만 아니라 결국은 휴먼 터치, 올해 트렌드에서 아마 설명드릴 텐데 이 온택트 시장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동시에 최근에 비대면 시장에 뭐 거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홈쇼핑이었죠. 그래서 홈코노미 시장, 아울러 우리 외식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됐던 푸드트럭, 최근에 2020년 푸드트럭 시장은 죽음이었죠. 이게 모든 행사나 이런 게 없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음식점이 70만 개인데 푸드트럭도 제발 할 사람만 합시다. 정부에서 그만 권장합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주방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이렇게 경쟁 치열한데 도심에 이 멀쩡한 건물에 주방만 10개, 15개 이렇게 오픈해 놓고 매출액의 뭐 30% 아니면 한 달 월세 165만 원, 170만 원 받으면서 배달 음식 하라고 하는 공유주방 같은 기형적인 모델들에 저는 현혹되지 맙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달 시장은 내년에도 외식 시장의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런 외식 관련 프랜차이즈 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지금 하나 터졌죠. 내년에는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과열되어 있는 외식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자. 그 중에 하나가 다점포 프랜차이즈였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반드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한 브랜드에 대해서 1호점,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동안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없이는 이 가맹 사업을 할 수 없는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령은 곧 통과될 것 같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직영점을 1년 동안 운영을 해야만 가맹점을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입니다. 동시에 장사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한 이런 컨셉 전환, 업종 전환이죠. 기존의 컨셉이 안 되면 칼라를 바꿔서 하는 업종 전환과,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외식 시장에서 리치맨,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게 되는 내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시장도 요동치고 있어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 수치로 보는 프랜차이즈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79년도부터 시작해서 1992년 놀부 아마 많이 들으셨고 2008년 8월 1일 날 가맹거래사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가맹거래사 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되는, 제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가 6,869개예요. 야, 작년에 비해서 무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10월인데 지금 거의 500에서 600개 정도 늘어난, 그 중에서 76%인 5,218개가 외식 브랜드, 도소매 336개, 서비스업이 1,313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한 5,200개 정도 되죠. 전체 가맹점 수가 27만 개인데 지금 내년에 프랜차이즈 법령이 바뀌면 지금은 직영점이 16,000개 정도인데 앞으로는 직영점 수가 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가맹점 수가 25만 개 정도 되는 이런 프랜차이즈 데이터를 참고하면서 이런 최근에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직영점 수의 연도별 추이가 있는데 아마 2018년 그리고 2019년, 2020년은 양적 팽창 상당히 좀 첨예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주요 브랜드들이 지금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백종원 사장 브랜드부터 아까 모건스탠리의 놀부, 그 다음에 이랜드의 외식 코드인 이런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사업, 연한식당의 디딤, 그 다음에 플레이타임 그룹들이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지 제가 쭉 브랜드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이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브이노믹스 시장을 리드하는, 궁극적으로 생존 가능한,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생존 가능한.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을 리드하는 생존 가능한 프랜차이즈 아이템 개발의 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기존 시장의 틈새,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한 소소한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는 2021년 소띠해가 될 것 같습니다. 1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탄에서는 그렇다면 2021년 주로 어떤 트렌드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